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례전형 직필고사 한양대학교 수학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풀이랑 그리고 이번 연도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작년까지, 그리고 2020년도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는 수학 가형 시험 범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형 시험 범위라고 하면은 보통 재외국민을 보는 학교들이 수학은 인문계열 범위를 많이 보는데요. 제가 한양대학교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이 두 학교가 특징적으로 국내 기준에서 수능 가형 시험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그 수능 가형 시험 범위가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작년까지 계속 보던 이제 기하라는 과목이 그러니까 이번 연도만 한해서 수능 시험에서 이제 제외되고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기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양대학교에서도 이 수능 시험 범위를 계속 이제 따르도록 이제 되던 학교다 보니까 이번 연도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했었는데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모집 여광이 올라와서 모집 여광 보니까 기하가 이제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이제 한양대학교 수학 시험을 준비할 때 고민된 사항들은요. 그동안 이제 기하 공부를 이제 했었던 학생들은 잠깐 멈추시고, 그리고 기하 준비를 하고 있었던 학생들도 멈추시고, 다른 이제 수학 원이랑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하가 빠진 거는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일부 학생들한테는 좀 좋게 작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조금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그 기출문제 경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양대학교는 국내 시험 기준에서 가형인 수학 미적분 2와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에서 이제 출제되었고요. 문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25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면 미적분에서는 9문항 정도,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는 7문항 정도, 그리고 기하와 벡터에서도 역시 9문항 정도가 출제되고요. 그리고 2018학년도는 주관식이 3문항, 그리고 2019학년도, 그리고 20학년도에는 주관식이 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 모집 요강에서도 이제 3문항 이내, 그리고 2019학년도, 2020학년도는 5문항 이내에 출제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영향을 좀 따르는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미적분이랑 그리고 기하 벡터에서 문제수가 조금 더 많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수가 조금 이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적분이 전년도에는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뭐 크게 비중 있게 보실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 벡터가 조금 많이 출제되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조금 이제 적게 출제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조금 이제 적게 출제되는 이유는요.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응용 문제이면서 우리만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문제를 조금 이제 자칫 잘못 내게 되면 학생들이 그 수학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국어 실력을 평가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는 조금 뻔한 문제 스타일들이 조금 이제 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문제 낼 게 조금 이제 없어지는 경향을 조금 띠고 있고요. 반대로 미적분 같은 경우 그리고 기하와 벡터 같은 경우는 크게 해석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문제를 내기 조금 좋아서 조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차피 이과 범위다 보니까 이과 범위에서는 사실 이제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열이랑 좀 겹쳐 있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변별력을 두기 조금 이제 애매해서, 그래서 이제 이과 범위 미적분 2랑 그리고 기하 벡터에서 조금 많이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요. 한양대학교는 오지선다 객관식이 20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이 5문제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오지선다입니다. 보통 이제 재외국민 특례 전형을 보는 학교들은 사지선다가 많은 반면에 한양대학교가 오지선다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오지선다는 뭐 찍을 때 문제를 이제 푸는 경우는 괜찮지만 이제 오답률이 조금 더 이제 증가하는 경향을 조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학 가형 시험 범위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2020학년도까지는 국내 기준에서 수학 가형 시험 범위를 봤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하가 빠지는 것도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수능 시험 범위가 조금 이제 바뀌다 보니까 미적분 2랑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뿐 아니라 수학 1에서 배우는 수열이라던가 그리고 뭐 삼각함수라던가 그리고 이제 지수 로그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에 나올 가능성을 띠고 있습니다. 미적분 2랑 확률과 통계는 사실 큰 차이는 없고요. 큰 차이는 없고 수학 1에서 배우는 부분, 이과 범위를 준비했던 학생들 같으면 뭐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겠는데요. 이제 수열 같은 경우는 이과 범위를 준비했었으면, 그러니까 국내 기준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과 범위를 준비했었으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그냥 재외국민 특례 전형 한양대에 맞춰서 준비하다 보면 수열 부분은 뭐 예전에 했더라도 좀 많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한참 빠져 있다가 이번에 수능 시험 범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새로 추가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리고 준비를 하실 때 뭐 기출 문제라던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문제집만으로 준비하기에는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오래 가르쳤던 선생님 같으면은 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다 기출 문제를 위주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출 문제가 조금 이제 부족하고요. 물론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네, 문제도 조금 문제 유형도 어떻게 낼지를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네, 수능 시험 범위를 잘 따르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뭐 변화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5월달에 보게 되는 이제 모의는 크게 기출이랑 조금 관계가 없는 편인데, 그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들이랑 이번 연도에 나온,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 나온 문제랑 2019학년도, 2018학년도에 나온 문제를 비교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건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학교, 그러니까 이과라는 과정,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과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 그리고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제 학습적인 문제들 제외하고 사실 이제 문제 난이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크게 없었는데요. 뭐 이번 연도 이제 수학 시험 범위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하가 빠졌는데요.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확률과 통계는 조금 이제 쉬운 편이고 미적분도 조금 쉬운 편이고 기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기하 중에서도 벡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웠는데요. 벡터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 기하가 이번에 빠지면서 이제 변별력이 조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 국내 기준에서 이제 미적분이 모의고사에서 조금 이제 많이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사실 이제 특례 전형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낼 수는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좀 뻔한 문제 스타일, 뭐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던가 아니면 네개 변수의 미분법이라던가 네, 이렇게 조금 이제 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아 이거는 이 유형이구나 이렇게 풀면 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은 이제 조금 두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기하 파트에서 조금 이제 팩터라던가 혹은 이제 공간 도형들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변별력이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 이제 기하가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변별력을 과연 이제 어디에 둘까? 뭐 학교에서 변별을 두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문제를 이제 풀 때 결국 이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몇 점을 맞는다라는 것보다는 남들이 몇 점인데 내가 몇 점이다. 결국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가 높아져서 등수가 이제 높아져야 이제 합격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애매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학 1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시험을 안 보던 부분이고 한 절반 가량 정도는 이과, 그러니까 배정되기 전 상황인 미적분 2랑 확률과 통계 기하를 준비했던 학생들이면 한 수학 1의 절반 정도는 지금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별력을 조금 이제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학 1의 사각함수의 활용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수능 시험 범위에서 좀 없어진 지 뭐 몇 년이 이제 되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도 그렇고 보통 좀 잘 다루지 않던 영역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생소한 문제가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학 1은 국내 기준에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 2라던가 그리고 기하에 비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평이 대부분 이제 쉬운 범위에 해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변별력을 두기에는 사실 조금 이제 애매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딱히 이제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어려운 문제가 들어있는 파트들 조금 없는 편이고요. 사실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낼 수는 있는데 아마 특례 전형에서 정말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한 문제 정도 이제 뭐 낼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이 이제 이번 연도 준비를 하시면서 과연 이제 변별력을 둘 만한 곳이 어디인가를 조금 이제 짚어두셔야 되고요. 2019학년도 같으면 미적분 마지막 문제가 이제 주관식 마지막 문제가 조금 이제 미적분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유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정말 이제 계산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문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조금 해석이 조금 필요한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조금 이제 어렵게 출제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작년도 그러고요. 이번 2020년도도 그러고 한두 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살짝 이제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미분이라던가 뭐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도 이제 출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보면은 그렇게 뭐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할 만큼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기하에 나오는 벡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유형이라 변별력이 어디에 생길까를 조금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하실 때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학년이 낮아지면 학교 측에서도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조금 문제를 조금 많이 좀 복잡하게 내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하도 그러고요. 미적분 2도 그러고, 뭐 확률과 통계도 전체적으로 국내 기준에서는 뭐 2학년 후반부 그리고 3학년 때 배우는 영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공부할 양이 조금 많은데 공부할 시간은 좀 적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1학년 과정, 그러니까 저학년 과정을 내는 이제 학교들 같으면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출제해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조금 이제 어렵게 내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원이 국내 기준에서 2학년 1학기 과정이다 보니까 문제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입학시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대입 시험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할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공부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기하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 예를 들어 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의대 가는 학생들 같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실력이 좀 좋다 보니까요. 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이 좀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문제 스타일이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뭐 전체적으로 의대 갈 실력 정도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생들이 이제 추리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변별력을 두는데 사실 이제 기하 벡터 부분이라든가 공간 도형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웠다라면 이제 미분적분이랑 그다음 수학 원 확률과 통계에서는 그렇게 변별력을 둘 만한 문제들이 조금 없기 때문에 최상위권에서는 정말 이제 틀리지 않아야 될 문제,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잘 풀고, 그리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한두 문제가량 조금 이상한 문제를 내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맞추는 연습을 조금 하려면 상대적으로 기하를 공부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수학 원,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을 공부하는데 조금 더 많은 양을,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양을 평소에 공부해 둘 필요성이 조금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뭐 건국대학교라든가 뭐 문과시험을 보는 학교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를 이제 쓰게 되는 경우 같으면 기하가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준비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과 범위를 공부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기하도 그렇고 이과 미적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는 기하가 빠지다 보니까 좀 이제 특별한 연도라 기하에 공부할 양들을 그러니까 사실 미적분에 조금 투자하기는 사실상 쉽습니다. 미적분 2가 어려운 과목은 맞는데요. 사실 이제 수학 2를 하고 나서 미적분을 하는 경우는 사실 미적분에서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함수만 초월 함수에 대한 미적분을 좀 배우는 거지, 뭐 삼각함수에 조금 뭐 공식만 조금 더 배우는 거지. 전체적인 큰 그림들은 문제 스타일들은 수학 2에서 했던 것들을 대부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문과를 준비하다가 이과 시험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학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재외국민도 이제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과가 이과인데 뭐 학교가 아니면 한양대를 꼭 가고 싶어서 바꾸는 경우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인문계열을 준비했다고 해도 이번 연도에 이과 한양대학교를 준비하기에 크게 부담이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경쟁이 조금 이제 높아질 수도 있고요. 변별력이 조금 이제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요거는 5월 달에 보통 이제 5월 말경에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내는데요.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떠한 형태로 조금 이제 나올 것 같다라고 조금 이제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하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난이도 있고 조금 어려운 변별력이 있던 문제들이 조금 이제 줄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적분이라던가 확률과 통계에서 조금 변별력을 띈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했던 그러니까 한양대에서 주로 풀던 뻔한 유형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조금 공부를 해두는 게 그게 최상위권을 노린다. 그러면 조금 이제 준비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번 연도에 이제 한양대를 도전해보고 싶다. 인문계열을 준비했었지만 한양대학교도 이번 연도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가 빠졌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학 2를 공부를 잘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문제 스타일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양대학교는 보통 이제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서 보는 학교들과는 조금 다르게요. 뻔한 문제들만 많이 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그 다음 2019학년도, 2020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요. 항상 나오는 유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개 변수의 속도, 가속도라던가 음악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든가 그리고 2차 곡선 같으면 뭐 타원 쌍곡선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항상 나오던 문제들 그리고 이항기수도 그러고요. 항상 나오던 문제들을 약간씩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뭐 국내 규정에서 문제 좀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이론 공식만 외워서 풀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그거보다는 살짝 어려운데 학생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특례 전형을 단기간에 뭐 5월달부터 한 7월달 정도까지 한 두세 달 정도 바쁘게 진도를 빼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풀기 애매한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챕터도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들도 항상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그냥 단순한 공식보다는 살짝 어려운 유형인데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를 조금 넓게, 그러니까 깊게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넓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에 좀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면 그럼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 스타일로 문제를 냅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으니까 우선 한양대학교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바뀌었지만 미적분이나 그 다음에 수학 원, 확률과 통계 이제 범위랑 겹치는 부분들은 이번 연도에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들은 꼭 반드시 맞추고 우선은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 맞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변별력이 조금 이제 없기는 합니다. 우선 그거를 맞추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부를 한 번 더 그러니까 복습처럼 하실 때 그때는 뻔한 유형들을 조금 이제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그리고 생각이 조금 필요한 문제들을 조금 접해보는 것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르게 단순하게 그냥 공식만 외워서 이 공식 쓰면 되겠네요 라는 문제 스타일은 조금 이제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식을 쓰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게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푸는 게 아니라 한 두 가지 혹은 두 번 정도를 풀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이제 있는 편이니까 공부를 조금은 어렵게 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가 뭐 좀 깊게 정말 심화해서 한다 이상한 것들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문제 난이도가 조금 이제 올라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냥 기출문제, 전년도 기출문제 몇 문항, 뭐 학생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 뭐 할 만한 문항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문제 풀 때 그냥 보고 풀기는 조금 이제 애매한 문제들 그런 문제 몇 문제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문항은 2019학년도 2번 문항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과 미적분을 한 학생들 같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넣어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재외국민 특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크게 국내에서 이제 공부를 하던 학생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간 단기간에 한 5월달, 뭐 4월달 뭐 그때쯤 들어와서 보통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과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둔다 해도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국내 기준에서 이과 범위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과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이제 덜 한다기보다는요, 깊게, 넓게 공부를 좀 못하는 스타일이라 사실은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좀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익히고 시험을 몇 번 풀어보고 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인데 처음 이 문제를 만나면 학생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하기 때문에 문제를 넣어두었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인 공식 얘기는 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문제를 봐야 되는 게 처음에 2에 2x-1이 보인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극한이구나 라는 게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밑에 로그가 있어서 로그도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에 2x-1의 극한을 구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그쵸? A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분모 부분에 반드시 x가 있어야 되고요. 이 녀석이 2x이기 때문에 분모에는 2x가 필요합니다. 자, 분모에 2x가 필요하니까 분모 분자를 2x로 나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2x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2x가 하나가 더 생기고요. 밑에는 ln, 그 다음 3 플러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ln, 3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앞에 있는 이 녀석 지수함수의 극한은 1이 되고요. 뒤에 이제 남아있는 이 녀석인데요. 사실 이제 이 녀석을 풀 때 쳐다보면은 로그가 있으니까 그럼 로그 함수의 극한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3-x를 3 플러스 x를 만들면 되겠군요 라고 학생들이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문제를 보고 이 문제 스타일이네요 는 맞는데요. 사실은 이 지수함수의 극한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상하함수의 극한도 그렇고 미분도 그렇고요. 0분의 0 형태, 그러니까 0분의 0 형태를 만족해야지만 뭔가 극한값을 존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x가 0으로 가지만 분자가 ln 3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까지는 좋은데요. 이렇게 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시점에서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풀이 자체는 얘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라고 해서 봤더니 뒤에 있는 녀석이 ln 3 플러스 x 마이너스 ln 3 마이너스 x라 이 녀석을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합칠 수가 있습니다. 합치면 ln 3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요 녀석은 x가 0으로 가면 분모도 3, 분자도 3이기 때문에 ln 1이 되어서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분의 0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아까 전에 이제 적었다 집었던 그 ln 극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다시 ln 극한인 기본 타입이 얘가 ln 1 플러스 x의 극한값이 1이라는 게 기본이죠. 근데 얘가 아무리 쳐다봐도 이 녀석이랑 조금 이제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괄호 안에 들어있는 진수 부분에 들어있는 3-x분의 3 플러스 x를 변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변형하는 과정을 하려면 3-x분의 3-x라고 하면은 그쵸? 뒤에 플러스 얼마가 더 있어야 되냐면은 2x가 더 있어야만 요 진수 부분에 있는 3-x분의 3 플러스 x가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생각은 여기 진수 부분에 있는 녀석을 이런 식으로 분해하게 되면 1 플러스 3-x분의 2x가 되는구나 라고 만들어야지만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기준에서 수학 공부는 뭐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부터 입시를 보통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요. 사실 얘를 이렇게 뜯어내는 부분들이 국내 기준에서는 유리함수 영역인 1학년 부분에 가 있습니다. 1학년 부분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외국민 특례를 그러니까 이과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으면 이러한 연산들이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넓게 공부한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 이러한 것들을 접근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극한이랑 로그함수의 극한을 풀 때는 사실은 문제에서 만나기 조금 힘듭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풀다가 만날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양대에서 문제를 조금 이제 많이 내는 편이라 공부를 조금 넓게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접근해 보는 것을 조금 원합니다. 그래서 분모 부분에 있던 이 녀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냐면요. 예를 들어 ln 1 플러스 3 마이너스 x분의 2x로 바꾸고 나면 자, 이 녀석이 0으로 가고 이 녀석이 0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요. 이거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 녀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3-x분의 2x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필요한 게 3-2x분의 1이고 내 맘대로 집어넣은 녀석이 3-x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x를 넣어주면 원래식이랑 같아집니다. 그 다음은 이 값은 지수함수의 극한의 기본 타입을 만족하고 있고 얘는 로그함수의 기본 타입 역수를 만족하고 있으면 괜찮고요. 얘도 수렴하죠. 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뭐 자세한 이제 답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자, 문제가 이제 이번 치고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한양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배점이 앞부분 문제들은 조금 배점이 조금 낮고요. 뒷부분 문제는 조금 더 이제 배점이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나 조금 이제 쉬운 문제, 그러니까 2019학년도 기출 문제 중에는 조금 이제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문제고 평소에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해두지 않았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유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19번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2020학년도 19 문제 중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제일 이제 학생들한테서 어려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요. 사실 적분 부분은 원래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그런데요. 미분이랑 다르게 모든 함수를 다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이 안 되는 함수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적분이 이제 유형을 조금 외워야 되고 이 적분 유형은 사실은 정말 이제
본인이 적분을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오래오래 공부를 했다고 해도 처음 보는 유형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제 미분 같으면 조금 이제 재택에서 어렵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요. 보통 웬만한 함수들, 복잡한 함수들도 이과한 미분을 배우고 나면 대부분 다 미분해서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적분은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반쯤은 유형을 외워야 하고요. 그 유형을 외우려 그러면 다양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적분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걸 외우려 그러면 좀 이제 영어 단어 시험 보듯이 좀 많은 문제를 조금 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붙어 있으니까 왠지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그 생각을 들고 나서 요 뒤에 있는 요 녀석을 보면 사실은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 같으면 조금 이제 어려운 스타일인데요. 사실 이제 풀이 자체는 심플한데 그렇게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적분 파트에 한해서 이런 문제 스타일들은 조금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문제를 이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분모 부분에 보면 2의 x 플러스 1분의 1이 있는데 자, 이 녀석을 적분하시오 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적분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 보통 이제 분모 부분에 식이 들어있는 분수함수, 유리함수의 경우는 ln fx, 자, ln fx를 미분하게 되면 fx분의 f'x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보통은 ln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ln 적분이 뭐 기본적으로 치환 적분인데요. 얘는 치환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분모를 인수분해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 하면요. 여기 적분 안에 들어있는 2의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애를 1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분의 2의 x로 바꿉니다. 물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분모 통분하게 되면은 2의 x 플러스 1에서 2x를 빼기 때문에 분자 부분에 1만 남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좌변에 있는 저 적분은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이 분모의 미분분의 분자의 그러니까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나오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적어드렸던 ln 적분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요 다음 과제는 이제 적분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얘를 이렇게 변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적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적분이 이제 어려워서 못한다기보다는 적분을 못하는 함수들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적분을 못하는 함수를 시험에 내면 이상하니까요.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 식을 조금 이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요 이제 변형하는 과정이 사실 그냥 거의 주입식 교육으로 외워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유형들이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유형이기 때문에 적분 파트도 그렇고 좀 이제 넓게 공부하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선은 2x 플러스 1이 보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조금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4-x 제곱분의 1은 적분을 하려고 보니까 적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x의 제곱분의 1은 적분이 되게 생겼습니다. 물론 분모를 미분하면은 분자 1차항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1차항이 없지만 분모가 2-x랑 그 다음 2 플러스 x로 인수분해되기 때문에 얘를 적당히 위에 개수를 맞춰주면 부분 분수 형태로 뜯어내고 얘가 1차하고 위에 게 상수면 얘는 기본적인 이제 ln 적분 타입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ln 적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적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방금 했던 요 이제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분자에 2의 x라는 녀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저 2의 x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라고 해서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쓰는 게 아니라 저 녀석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와 그 다음 0에서부터 1까지의 정적분으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2의 x 플러스 1분의 1로 적분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뒤에 있는 이 녀석을 부분분수 쪼갠 다음에 적분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녀석은 그냥 이렇게 쪼개서 푸는 문제 스타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선대칭 함수, 점대칭 함수의 정적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저 함수를 쳐다보고 저게 선대칭 함수구나 점대칭 함수구나를 조금 알아보기 힘들어서 얘도 유형을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앞에 거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적어볼게요. 자,
바로 피하고 나서요. 2x 플러스 1 곱하기 4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dx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치환을 합니다. 자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하고요. 치환을 하게 되면 적분 구간인 1에서부터 0까지 바뀌고 앞에 있는 요 녀석 2x는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는 여전히 1이고 뒤에 있는 x제곱은 여전히 똑같이 t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적분 변수를 바꿔주면 dx가 마이너스 dt로 바뀌죠.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dt 여기 붙어있는 마이너스라는 애랑 그 다음 여기 적분 구간을 반대로 바꿔주면 아래 적분은 0이 되고요. 위에 적분은 1이 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녀석은 그냥 dt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기다 적을게요. 2의 t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녀석은 얘가 이제 본문 쓰다 보니까 분모 분자에 2의 t를 곱하게 되면 1 플러스 2의 t분의 2의 t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이제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요 녀석을 적분하는데 써먹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뭘로 바뀌냐면은 요게 1 플러스 2의 t니까 2의 t 플러스 1분의 분자가 2의 t가 생겨버립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적분의 성질상 자, 요 녀석은 적분 변수가 t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t를 x라고 생각해도 정적분에서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뒷부분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였는데요. 이 0에서부터 1까지 있는 부분을 적어보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2의 x 플러스 1, 그 다음 4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dx가 되고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적분 구간이 같기 때문에 요 t에 대한 적분을 x 적분으로 바꾸고 나면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분자 부분이 2의 t 플러스 1이 되어서 분모에 있던 2의 t 플러스 1이 약분되고요. 결과적으로 뒤에 남아있는 요 녀석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0에서부터 1까지 4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dx를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이 4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dx는 적분 구간이 0에서부터 1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요 녀석이 부분 분수로 뜯으면 부분 분수로 변형을 하게 되면은 금방 이제 적분이 가능합니다. 뒷계산은 이제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얘가 사실 이제 그냥 이제 경험이 조금 이제 많으면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꿔서 적분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야겠는 이유가 이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적분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통 바꿔서 적분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반쯤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니까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인데 얘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면 부호를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부호를 바꾸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다라는 이 문제에 대한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러한 의도로 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제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적분에는 이런 스타일 문제들이 조금 이제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좀 노하우가 조금 있어야 되다 보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 좀 다양한 문제들. 그러니까 너무 내용적으로 이제 적분이 어려운 건 없는데요.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라 조금 공부를 조금 한양대를 준비할 때는 공부를 조금 이제 넓게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변별로 조금 이제 가지는 문제로 이제 냈다고 이제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적분 같은 경우에서 아마 그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가 조금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 원보다는 미적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 편이라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조금 이제 뭐 의대를 가려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들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조금 이제 낼 거라고 조금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양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으면 전년도랑 조금 다르게 이번 연도는 기하가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게 광범위하게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이제 접근을 조금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한 문제 정도만 이제 더 보고요.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제가 이상해졌네요. 뒤에 문제는 이게 전년도 기출 중에 1 플러스 x의 제곱에 m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세제곱에 n제곱을 전개했을 때
x의 5제곱의 개수를 이용해서 x의 6제곱의 개수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 자체는 이제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x1 플러스 x의 제곱에 m제곱을 전개하면은 이항 개수의 성질, 그러니까 이항 정리를 쓰는 문제인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는 그냥 앞에 있는 녀석을 이항 정리해서 개수를 찾아라 라는 게 그냥 기본 공식 스타일이었다면 얘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전개했을 때 생기는 x의 5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생길까라는 생각을 조금 이제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x의 6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하게 이항 개수의 성질을 쓰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항 개수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x의 5제곱을 만들 수 있을까? 얘 하나랑 얘 하나가 있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이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스타일들이 조금 이제 한양대 조금 이제 변별을 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운 유형에 해당하다 보니까 문제를 조금 살짝 어렵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조금 이제 풀어보셔야 그래야 이제 한양대를 준비할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원 부분에 보면은 상하함수 이제 활용 부분이 있는데요. 이 상하함수 활용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능 시험 범위에서 조금 이제 없어진 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편차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이 전체적인 이제 난이도가 조금 이제 한양대에서 출제하는 그 난이도 수준에 맞춘 게 아니라 뭐 조금 이제 어렵거나 혹은 조금 더 너무 쉽거나 혹은 너무 많이 어렵거나 혹은 이상한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을 조금 띄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수능이라든가 국내 교과 과정에 있는 그 시험 범위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제 못 봤던 시험 범위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난이도 조정이 조금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본인이 좀 최상위권을 노린다, 의대 같은 곳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고 깊게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하는 걸 조금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국내 기준에서는 그 EBS에서 나오는 이제 수능 특강이라든가 이 수능에 관계되는 연계 교재들이 이제 제일 이제 기본이라 그 교재들도 시간이 되면은 조금 이제 보시는 것을 조금 이제 추천을 하고요.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습들을 조금 이제 해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한양대 지필고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